자,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한계를 분석할 때 이 시스템으로만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엄청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지나간 거니까 밀락 2구역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다는 곳.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자, 조합원 수 503명이죠. 신축이 960세대예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1000세대 만들어지면 조합원 비율이 30%, 40%, 일반 분양 비율이 60%, 70%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도 뭡니까? 빌라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어떠냐? 재개발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아니면 조합은 60%, 일반 분양이 40%, 서울처럼. 서울은요, 주택가라고 해도요, 빌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은 땅 위에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8명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으로 조합원 수 계산해버리면, 야, 사업성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옛날보다는 사업성이 없어도 뭐가 있습니까? 상품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맞죠?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이제 시공사를 뽑으려고 입차 공고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구역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할까 말까라고 할 때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요. 항상 1번으로 보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시장성이 시장성. 내가 지금 산다고 하면 2년 뒤에는 가격이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2023년도는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었고 관망하는 시장이었고 2024년부터는 조금씩 사람들이 매수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바라보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2026년도에 공급량이 부족하려고 하는 시점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창 부족한 2027년도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고 가격대가 옛날에 투자금 3억씩 들어갔던 친구들이 지금은 뭐 1억 5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그 1번이 시장성을 보고 앞으로 2년 뒤가 어떻게 될지, 지금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나쁘지 않다 봐주고요. 두 번째는 입지예요. 이제는 사업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상품성이 나와야지만이 다른 친구들에 비교했을 때 이 위치와 이 아파트 브랜드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보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이 친구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라고 하는 입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보니까 해운대구, 수용구, 경기에 있지만 해안벨트 주거지도 있고 인근에 있는 더샵과 동원비스타가 있다 보니까 가격 탄력이 좋은 곳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셔야 될 건 사업의 안정성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볼 때요.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는 리스크가 한 80% 있어 큰 친구예요. 그리고 사타 통과된 친구도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반신반의해야 될 50%인 거죠. 그리고 최소한 정비구역 지정 나야지만이 도로관계, 학교, 무슨 공원 이런 거 다 협의가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냥 안정권이 약간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안정권 들어온 친구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 다 받아서 조합 설립되는 친구가 제일 안정권에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가격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어디에 해당될까요? 조합 설립돼 있잖아요. 그럼 안정권에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권이 들어왔단 말은 내가 투자해야 될 금액이 커지게 되고, 맞죠? 그 대신에 또 가격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좀 딱 구역 지정 단계 이때였으면은 뭡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말은 가격이 좀 약간 많이 안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을 더 남길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한 시점이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정말 좋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내가 아까 좋다 했습니까? 강한 사가 지금 투자하기엔 제일 좋은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성 분류 봤을 때는 해운대 센터막 남천동이 가격을 리드하고 가격 올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 롱비스타하고 더샵이 가격이 우수하니까 내가 봐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보셔야 될 건 정말 나한테 수익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가도 모르는데 감정가를 예상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약간 오바고 개념을 정리해드리면 그거예요. 감정평가를 모르고 산 물건 있죠. 감정가 오픈되기 전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감정가 오픈되고 난 뒤에 파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시점 살게 되면 감정가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정가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봤죠? 앞으로 잘 보세요. 2년 지나고 나면 가격은 지금보다 나을 거라 보여지죠. 그래서 항상 재개발은 뭐냐면 매도 타이밍 딱 두 개 잡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요거 샀을 때 6개월이나 1년 지났을 때, 즉 터닝포인트 나타나는 한 시점에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1차 매도 시점을 잡고요. 그 1년 지나고 난 뒤 1차 매도 시점 다 가보니까 오! 경기가 더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더 가져가야겠죠. 그럼 계획도 2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매도 시점을 단기와 중기 두 개를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입지와 사업의 안정성을 봤을 때는요. 이 물건은 가져가야 될 물건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뭡니까? 당타 치고 팔아야 될 물건일까요? 좀 가져가야 될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감정가 오픈되기 전에 파냐 안 파냐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할 때 내가 이번 올해 3월 때 샀다 라고 하면 이번에 시공사 뽑고 났을 거 아니에요. 뽑고 난 뒤에 이 애들이 잘 보세요. 시공사 뽑고 나면은 바로 건축심이 안 들어가요. 정비 계획 변경을 할 거예요. 이것만 하는데도 한 8개월 걸릴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건축심 신청할 거거든요. 빨라도 올해 말한 내년 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결과값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과 내년 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사서 내년 건축심의가 신청이 되고 통과되는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요. 그때 팔아볼까? 라는 시점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물건은 가져갈 물건이니까 그때 가서 내가 만약에 장이 살아났다. 근데 이 구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어요. 또 장 안 좋아지면 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상승장이 나타나면 또 하락장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난 뒤에 건축 심의해가지고 올랐다. 라고 하면은, 오, 가격 올랐다 하면 더 가져가야겠네. 근데 그 이후에 뭡니까? 사업 시행가 딱 봤잖아요. 그 뒤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뭔가 아세요? 몇 개월 뒤에, 한 4개월 뒤에 나타나는 게 감정평가 오픈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샀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건축시 통과하니까 1,8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1,100, 1,200밖에 안 나와요. 생각보다 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800에 사신 분은요, 600만 원 더 주 산 꼴이잖아요. 그건 잘못 산 게 아니고 미리 이 구역에 대해서 미리 프리미엄을 주고 산 꼴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괜찮은 거 있어요. 내가 쓰는 방법인데 오늘 딱 진짜 마지막 두 가지 방법 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이건 가져갈 물건이라도 영원히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영원히 가져갔다가 뭡니까?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영원히 가져갔다면 이 아파트 입주한다. 그럼 제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머리카락이 좀 없을 거예요. 간혹 이빨이 한두 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상승에 오면요, 장이 좋았다가 죽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날 때가 제일 가격이 빠르거든요. 그럼 저는 이 물건은 가져갈 물건이지만 일단은 1년 뒤에 판단하자. 언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건축심의 통과되는 거 보고, 그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평당 1,000만 주 샀는데 1,800이 아니 2,300까지 갔다. 너무 호가가 많이 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팝니다. 왜? 2,300이 팔잖아요. 감정평가 오픈되고 나면 1,100, 1,200인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약간 다운돼요.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감정가 모르고 산 물건 있잖아요. 진짜 가져갈 물건이라도 좀 지켜보다가 너무 호가가 빨리 올라가잖아요. 너무 급상승이 일어나면 그때는 거품이 끼었던 시장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 기다렸다가 언제 또 사업시행가 받고 사업시행가 받고 관리처인가 받잖아요. 그때 또 2주 나가잖아요. 2주 나가다 보면 2주는 6개월 주잖아요. 2주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 아세요? 조합은 대다수는 2주 나갔는데 한 20명이 약간 버티는 거예요. 누가 버팁니까? 현금 청산자랑 세입자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때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또 장점이 뭐냐면 한 개의 구역이지만 투자하는 시점이 초기에 들어갔다가 조합 설립할 때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뭡니까? 또 이때 사가지고
뭡니까? 감정평가 오픈되기 전에 파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평가 오픈되고 난 데 사가지고 관리처분 2주 받아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을 팔 수 있는 단계라서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 매도 시점은 항상 한 번 단기, 중기로 잡고 그 이후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우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정말 어리석은 분이 뭐냐면 한꺼번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제일 어리석어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한계 구역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질문하고 몇 개월 또 질문해요. 왜?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니까. 그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마다 한 번씩 뭡니까? 커피 한 잔 보내주면서 질문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개 물어보신 분들은 외형만 좋았어요. 근데 정말 한 개에 집중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아하 정말 이분들은 세금에도 약간은 좀 부담이 덜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는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 가진 거죠. 그리고요 항상 뭐냐면 장이 지금 안 좋지만요 장이 살아날 때 있죠. 장이 살아날 때 되면은 투자하는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앞당겨진 됐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빌라 같은 거 있죠? 빌라 같은 거 할 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냐면요 옛날 대전에 우리 가서 투자할 때인데 투자 금액이 한 3천, 3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엄청 쌀 때니까 경기 안 좋아가지고 그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주택수에 규제가 없을 때죠. 근데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는 주택수 지금 현재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꺼번에 딱 들어갈 때 미리 2개 딱 사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어떤 사람도 어떠냐면 돈이 있으면 한 개 구역 사놓고 나면 또 기분 좋아서 다른 구역 한 개 사놓으려 하거든요. 그렇게 사지 마시고 진짜 관심 있는 구역이 있으면 한 개 딱 구역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2개 묶어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투자금 작게 들어가고 누구나 봐도 매매가 쉽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좀 가져가고요. 한 개는 뭡니까? 이번 장에 재개발 장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따위면 안 팔리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걸 싸게 사가지고 딱 사놓는 거예요. 동시에 2개 사놓는 거죠. 그래 놓고 뭐합니까? 둘 다 너무 길게 안 재고요. 예쁜 친구는 쭉 가져가는 거예요. 한 개 약간 못 나고 약간 이번 장에서 안 팔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돈 더 붙여서 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뭡니까? 3개월, 6개월 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고 그때는 법인이 됐으니까. 그 팔고 나면 세금이 얼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3천만 넣고 3천만 넣었잖아요. 3천만 넣고 원래 기본이 3천만 넣었으면 3천만 버는 게 원칙이에요. 그 세금 떼고 나면 한 1천만 날아간다고 보면 2천 남잖아요. 그 2천만 원을요,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 3천만 투자한 금에 2천만 원을 다시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가지고 있는 거죠? 1,000만 원에 가지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좀 약간 장이 살아나고 내가 이 구역에 자신 있으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좀 금액이 작지 않고 주택수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딱 구역에 들어갈 때 딱 2개를 사놓고 한 개 예쁜 거는 쭉 가져가고 한 개 못난 거는 수익이 얼마 남든 간에 한 3개월, 6개월 뒤에 단타 치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구역이 내가 가져가는 부담이 엄청 가벼워질 거예요.